네, 이번 시간에는 테마 4 들어갑시다. 테마 4의 산과 염기. 그래서 산, 염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 하면 이건 뭐란가? 이건 앞에서 했었죠. 염소. 염소 요거 처음 보는 것만 먼저 봐요. 염소. 요거는 황. 요건 다 본 거고 요거는 인. 그래서 염소. 요건 전 시간에 했던 거고 요건 황. 요거는 인. 그래서 요건 염소. 그래서 염산이라고 해요. 염산. 요건 황. 그래서 황산. 요건 질산. 이건 탄산, 인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외울 필요 없고, 분자식, 이제 나중에 우리 나가다 보면 요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제일 뒤에서 우리 기본반, 심화반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인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뭘 가지고 있는가? 공통점은 이걸 가지고 있죠.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거 염산을 보면 염산은 물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누가 만난 거겠는가 그러면 원래 수소는 1번이니까 제일 끝에 전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전자 하나를 뭐 하려고 하는가? 버리고 싶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자는. 그런데 얘는 하나 버렸어요. 전자를. 하나 버렸고. 그런데 Cl은 17번이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해요. 제일 안쪽에 2개가 있지. 그 다음에 8개 있죠. 그럼 10개죠. 그럼 그 다음에 몇 개가 있는가? 그렇지. 7개니까 하나를 뭐 하고 싶은가? 전자는 얻어오고 싶어. 얻어왔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얘는 버렸지. 얘는 얻어왔지. 둘이 만났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요놈은 누굴 내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죠. 요놈이 많으면 산성이에요. 수소이온이 많으면. 그래서 요 산은 수소이온을 내어놓거나 수소이온을 내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산이라고 그래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럼 얘도 당연히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죠. 얘도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고,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고,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어놓으면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용액 속에 수소이온을 계속 내어놓으면 주변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에요. 항상 수소이온이 많다, 산성. 이렇게 하면 돼요. 수소이온을 내놨다. 내어놓으니까 주변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이걸 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은 무슨 맛을 나타내는가? 신맛을 나타내죠. 신맛을 나타내면서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만드는가? 붉은색으로 만드는 게 산이에요. 그래서 산은 수소이온을 내놔서 주변을 산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신맛 리트머스 종이에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염기는 다른 말로 알칼리라고도 해요. 알칼리. 이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NaOH, KOH 등등 이런 것들을 염기라고 하는데 이건 뭐라고 읽는가 하면 이건 수소, 산소, 수산화 나트륨. 이건 읽을 줄 알죠? 수산화 나트륨. 이거는 수산화 칼륨이에요. 수산화 칼륨, 수산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여러분들은 다 뭘 내놓을 수 있는가? 공통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NaOH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반, 심화반 들어가서 이제 기본반 들어가서 배울 텐데 외우진 않아도 괜찮아요. NA는 알고 있죠. NA는 11번. 11번이니까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8개. 그럼 10개 채워줬고 제일 마지막에 몇 개 있는가? 하나. 그럼 하나를 뭐 하고 싶은가? 마이너스 하나를 버렸으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가?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요 OH는 같이 뭉쳐다니면서 전자 하나 받은 거예요. OH가 뭉쳐다니면서.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는 몰라도 괜찮고 OH는 전자 하나 얻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로 되면 뭘 내놓는가? OH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OH를 내어놓거나 이놈은 또 특별히 뭘 받을 수도 있는가 하면 제가 내놓은 거 받을 수 있어요. OH를 내놓거나 수소연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염기 알칼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맛을 나타내는가? 일반적으로 쓴맛을 나타내거나 또는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나타낸다. 이것을 염기, 다른 말로 알칼리라는 말로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뭐만 알면 되는가 하면 산 하면 수소연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산, 염기 그러면 OH를 내놓거나 수소를 거두어들였으면 염기인데 염기는 쓴맛, 알칼리성 리트머스 종이의 푸른색, 산은 신맛, 리트머스 종이의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요 반응식은 안 해도 괜찮아요. 반응식 외울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보면 산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하여 수소이온, 우리 전 시간에 수소이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양성자. 그래서 수소이온, 양성자를 내놓는 화학물질.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화학물질하고 그 중간에 신맛. 그 옆에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그 밑에가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뭐 염산, 황산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팁에 보니까 S는 황, 그다음에 E는 피, 그다음에 2번에 염기를 다른 말로 알칼리. 그래서 염기 옆에다 이꼴 알칼리 써놓고 염기 알칼리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해요. 이 말이에요. 이온화된다는 소리, 물에 녹으면 이온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돼서 OH를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로, 또는 수소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화학물질.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 하고 그 밑에 줄 중간에 쓴맛. 그 팁의 원소기호, 칼륨은 K,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Mg, 철은 Fe.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뒤에서 이제 우리가 쭉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산과 염기라고 한다. 그러면 산은 산 하면 뭘 내놓을 수 있는가?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산이죠. 산. 네, 염기는 OH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게 염기죠. 그러면 산은 수소를 내놓고, OH를 내놓는 거, 수소연을 거둬들이거나 OH를 내놓는 거, 수소연을 거둬들이거나 OH를 내놓는 건 염기. 그래서 수소연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산이고, OH를 내어놓거나 OH를 내놓거나 수소연을 거둬들여요. 그럼 OH를 내놓거나 수소연을 거둬들여. 그래서 둘이 만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뭐가 되는가? H 몇 개예요? 2개. O 하나. 그리고 플러스 하나 내놨고 걷어들였으니까 제로. 그래서 H2O 뭐가 되는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성이 되는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를 내놓거나 O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 그래서 중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성, 염기성, 중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근데 산성, 염기성, 중성 표시하는데 산도 어떤 놈은 강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강산이고 이런 것들은 약산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수소연을 많이 내놓으면 강산, 조금 내놓으면 약산 그래요. 그럼 수소연을 많이 내놓으면 강산, 조금 내놓으면 약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요. 몇 개 내놨나?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수소연의 농도가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이 정도 돼요.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이 정도 갖고 양을 따지는데 굉장히 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뭘로 나타내는가? 그 옆에 테마 5에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 지수로 나타내요. 그럼 이제 수소이온 농도 지수란 말은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것을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시한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값. 그래서 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수소이온 농도란 말은 H이온의 농도인데 이것을 지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표시하는 거예요. 로그.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로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로 표시한다.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를 지수로 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하는가? pH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인데 갑자기 로그 나오니까 이야 이거 생물에서 로그까지 또 해야 되나? 그 징글징글한 수학을 해야 되는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건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일 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일 때 pH는 얼마냐? 수소이온 농도 지수는 얼마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니까 얼마가 되는가? 10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요게 10의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10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걸 보면 마이너스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됐어요. 로그 플러스 2가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2 로그 10이죠. 로그 10은 1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그렇지, 2가 되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있을 때 pH를 얼마라고 하는가? pH는 얼마냐?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면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이거는 2다라고 하면 뭐 다짜고짜 저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지. 구태여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럼 pH가 2란 소리예요.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수소이온 농도가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세제곱분의 1 있으면 pH 얼마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이제 3.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수은과 10의 제곱분의 1 있으면 pH 3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10의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
10의 제곱분의 1 많아요? 세제곱분의 1 많아요? 그렇죠. 제곱분의 1은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있고 이건 1000분의 1 있는 거죠. 100분의 1이 훨씬 많죠. 이게 수소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pH가 작을수록 수소연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는 이 안에 수소연이 100분의 1 있는 거고 100분의 1. 이거는 이 안에 수소연이 1000분의 1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1 수소연이 있는 게 더 많죠. 그래서 pH 2가 더 많은 거예요. 10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하고 pH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따라서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그러면 pH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이 뒤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H. 수소연 농도가 높다 그러면 pH가 어떻다는 소리가 되는가? 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게 수소이온 농도란 말하고 수소이온 농도 지수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지수는 로그를 붙인 게 지수예요. 수소이온 농도는 그냥 수소이온 농도고 지수는 로그 붙여놓은 거가 지수거든요. 지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안 하고 pH라고 주로 써요. pH.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이 소리는 pH가 낮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H자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둘이 완전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소이온 농도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pH 하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놓은 게 지수예요. 로그 씌워놓은 거.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이 소리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낮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수소이온 농도 지수 농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이온 농도와 OH 농도의 곱은 이건 곱한 거예요. 곱한 거. 이거의 곱은 10의 14승분의 1이에요. 수소이온 농도와 OH의 곱은 10의 14승분의 1.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7승분의 1이 있다. 그러면 OH는 곱한 게 10의 14승분의 1이니까 OH 얼마겠어요? 그렇죠. 10의 7승분의 1이죠. 이게 10의 7승분의 1이고 10의 14승분의 1이 곱한 건 항상 10의 14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0의 7승분의 1이죠. 그러면 수소이온 이게 많은 이걸 내놓으면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산성. 저로 잠깐만 가볼까요? 수소이온을 저기 가서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산성, OH를 내어놓으면 염기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수소이온이 10의 7승분의 1, 산성이. OH가 10의 7승분의 1. 그럼 이건 무슨 성이겠어요? 똑같으니까 중성이지. 내놓은 거랑 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똑같으면 이거는 중성이라고 해요. 중성. 그러면 여기가 이거 얼마가 돼야 돼요? 10의 6승분의 1이에요. 수소가 10의 6승분의 1이다 그러면 OH는 10의? 그렇죠. 8승분의 1 돼야 되죠. 6, 8. 그러니까 pH 10의 얼마가 되는가? 14승분의 1이 되죠.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수소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지. 10의 6승분의 1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면 요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10의 제곱분의 1, 10의 세제곱분의 1, 100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많잖아요. 숫자 작은 게 많죠. 이게 동그라미 더 많으니까 더 적으니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성이라고 얘기하는가? 산성. 그러면 수소이온이 10의 9승분의 1이 있다. OH는 10의 몇 승분의 1이 있겠는가? 그렇죠. 5승. 그래야 합해서 14죠. 곱하면. 네, 그래서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10의 14승분의 1. 항상 H와 OH 곱하면 10의 14승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성이 되는 건가? 그렇죠. 7보다 더 수소가 많아요, 적어요? 적지. 10의 7승분의 1보다 10의 9승분의 1 밑에 동그라미가 더 많으니까 더 적은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성보다 수소가 더 적으니까 이건 무슨 성이 되는가? 염기성이 되는 거죠. 염기성. 중성보다 OH가 더 많은 거지 이제. 수소는 더 적어지고 수소는 더 중성보다, 이게 중성이니까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중성보다 수소가 더 적어졌어요. 근데 OH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염기성이죠. OH가 많으니까 염기성.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는가? 이건 수소이온 농도죠. 근데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시하면 pH 얼마? 그렇죠. 이 pH는 이쪽에 다시 와서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지수로 표시한 게 pH잖아요. 수소이온 농도. 그러면 OH의 농도가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를 표시한 거니까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10의 7승분의 1 있으면 pH 얼마가 되는가? 7. 수소이온이 10의 3승분의 1 있으면 pH 3이잖아요. 수소이온. 그래서 수소이온이 10의 7승분의 1 있으면 이건 pH 얼마라고 하는가? 7. 그럼 이건 pH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6이 되는 거죠. 수소이온이 10의 6승분의 1 있으니까 pH 6이죠. 6. 이거는 pH, 그렇죠. 수소이온이 10의 9승분의 1 있으니까 pH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알면 돼요. 10의 제곱분의 1 있을 땐 pH 2, 이것만. 수소이온이 10의 3승분의 1 있다 그러면 pH 3. 나머지 이건 쓸데가 없어요. 그냥 왜 그런가만 알려고 해준 거지.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6, pH 9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이 10의 0승분의 1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럼 pH 0승분의 1이면 pH가 얼마가 되는가? 0. 제일 클 때가 얼마가 있어요? 10에. 제일 클 때가 10의 14승분의 1일 때가 제일 크겠지. 그럼 이건 10의 0승분의 1, 10의 14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클 때가 얼마가 되는가? 14. 그래서 pH 가장 중앙 가운데 여기를 얼마라고 하는가? 7. 여기를 중성이라고 하고 7보다 작으면 무슨 성이 되는 건가? 산성. 7보다 작다는 얘기는 7보다 작다는 소리는 수소이온이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7보다 수소이온이 더 많으니까 작은 거지. 7보다 더 크면 수소이온이 더 7보다 수소이온이 더 적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성이 되는가? 염기성. 그러면 숫자가 작을수록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강산이지. 숫자가 pH 3하고 2하고 3 중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수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강산, 여기 줄수록 약산.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작을수록
약염기, 중성 쪽일수록 염기. 이게 약염기죠. 염기. 그다음에 요거는 강염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강산, 약산 표시할 때 이 수소 숫자가 적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수소이온은 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래서 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pH 1 차이. 1 차이는 수소이온이 10배 차이 나는 거죠. 100분의 1, 1000분의 1. 10배. 그럼 pH 2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0배, 동그라미 2개. 3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예, 그 수소이온 농도, 그 밑에, 제일 밑에다가 이것만 그려놓으면 돼요.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것만 그려놓고, 예. 네? 이거 잘못 썼네. 예, 그런 거 가르쳐 주세요. 막 쓰다 보면 그렇게 써져요. 가까이 있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예, 그럼 이걸 그 밑에다가 그려 놓으세요. 잠깐. 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 세워봅시다. 제일 위에 수소이온 농도 테마 005에 수소이온 농도 뭐라고 되는가? 지수, pH. 록을 붙인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에다 록을 붙였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 지수. 세 번째 줄에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사용해서 나타난 것을 pH. 그래서 즉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 농도. 그 밑에 줄에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제곱분의 1이면 pH 2라고 하고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세제곱분의 1이면 pH 3이라고 한다. 따라서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몇 배 차이인가? 10배 차이고 pH 2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0배 차이. 그 밑에로 내려가서 중성 수용액의 수소이온은 10의 7승분의 1이고 OH도 10의 7승분의 1이므로 그 곱수는 10의 14승분의 1. 그리고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 이온 농도의 곱수는 항상 pH와 관계없이 10의 14승분의 1로 일정. 제일 밑에 T배에 보면 pH가 7인 중성의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해서 pH가 7보다 작은 용액은 무슨 성이 되는 건가? 산성. 또 pH가 7보다 큰 용액은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또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어떤가? 그렇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이거 얘기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그럼 수소이온 농도가 높다. 이거보다 이게 더 높은 거죠. 그럼 pH는 어떤가? 낮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줄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낮다. pH가 작으면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 네, 그건 또 다시 한번 나온 거죠. pH 1 차이는 나는 농도는 수소이온 농도 10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럼 그 위에 있는 OX 퀴즈로 가서 수소이온 pH가 2인 용액은 pH가 5인 용액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3배 차이 난다? 아니죠. 2하고 5는 몇 배 차이 나는가? 1000배. pH 3이니까 1000배 차이가 난다. 1000배 많다 그래야 되죠. 그다음에 pH 10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분의 1. pH가 10이니까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0승분의 1 맞고 OH 이온의 농도는 곱하면 10의 14승이니까 10의 4승분의 1이 된다. 맞죠? 네, pH가 커질수록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진다. 이 말은 내가 자꾸 하는 게 나중에 뒤에서 pH, 수소이온 농도 막 섞여요. 문제 나올 때 pH로 나올 때가 있고 수소이온 농도로 나올 때가 있고 막 섞여서 막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면서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하거든요. 우린 다 알아. 아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억울하니까. 그 밑에 확인 콕콕에 3번 보면 확인 콕콕에 3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가 그냥 시간 좀 절약하고 하려고 여기다 직접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거 읽으면 작년 교재 추록을 보면 나와요. 그리고 추록을 어디서 찾냐고 저희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있다금 있는데
동영상 강의 틀을 때 동영상 강의하면 여기 내 사진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강의 듣기 해가지고 강의 듣기 이게 Q&A 어디서 찾냐고 도저히 못 찾는다고 질문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강의 듣기 자꾸 이제 뭐 강의 단원명 나오고 뭐 촬영 일자 강의 시간 교재 촬영 일자 강의 시간 교재 뭐 쭉 나오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강의 자료라고 돼 있어요. 자료. 요 밑에 다운로드라고 떠요. 요걸 땡땡 하면 자료가 뜨거든요. 근데 기초 탄탄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강의 자료가. 근데 이제 기본반 들어가면 매 단원마다 강의 자료가 프린트로 나가요. 그러니까 가로넣기 문제, 뭐 OX 문제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매 단원마다 땡땡 해가지고 다 뽑아서 써야 되는데 우리 실강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프린트로 다 나가요 매일.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면 추록이 나오니까 그 추록을 미리 뽑아놨다가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올해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이거 땡땡 할 필요 없어요. 올해 교재에 있는 거니까.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 추록을 미리 뽑아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써놓으면 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추록의 3번 확인 콕콕의 3번 보면 pH7은 pH9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뭐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pH7은 pH9보다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 뭐뭐다 해서 서울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1번 100배 적다, 2번 100배 많다, 뭐 3번 10배 적다, 10배 많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고르는 거 서울시에서 나왔었는데 그럼 7은 9보다 그러면 7, 9니까 2 차이니까 100배 차이 나죠. 그럼 100배 많다 적다. 그렇죠. 숫자가 적을수록 많은 거지. 그래서 100배 많다. 그래서 2번이 답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고 그래서 pH가 제일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테마 6으로 들어가서 물 들어갑시다. 물은 우선 물 들어가기 전에 생명체의 구성 원소는 O, C, H, N 요것만 순서 알면 돼요. 나머지 안 외워도 괜찮아요. 요 네 가지만 O, C, H, N 네 가지.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원소 필수 원소에서 제일 많은 게 O고 그다음에 C, H, N 이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서대로 나온 문제가 2020년 서울에서 생명체의 필수 원소 네 가지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요거 고르는 건 나왔었어요. O, C, H, N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안 외웠으면 모르죠 또 이것도. 그래서 이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몇 번? 8번. 이거는 6번. 이거는 1번. 이거는 7번. 거의 외워지죠 이제. 그래서 오늘 수업 쫙 들으면 요 정도는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래서 구성 원소고 나머지들은 그냥 원소 기호 읽는 방법. C, A는 칼슘, P는 인, K는 칼륨, S는 황,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MG는 마그네슘. 그 정도 읽는 방법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생명체의 필수 원소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구성 성분에는 제일 먼저 물. 생명체의 구성 성분에 물. 물은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극성이 있다. 산소는 몇 번이라고 했어요? 8번. 그럼 이제 산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싶을까? 그러면 산소는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몇 개인가? 6개. 그러면 8개를 채우려면 몇 개를? 2개를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전자 2개의 전자를 얻어와서 8개를 채우면 산소 뭐가 되는가? 이온이 되죠. 이건 산소 원자. 이거는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2개를 채우는 방법이 얻어와서 2개 채우는 방법도 있지만 딴 방법도 있어요. 딴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러면 산소를 보니까 산소를 이제 안쪽에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어요? 2개. 전자가 2개 돌고 있고, 그 다음 칸에 전자가 몇 개 돌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돌고 있죠. 그래서 전체 8개잖아요. 8번. 8번인데 2개를 채워야 되죠. 이렇게 다른 데서 무조건 얻어와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놈을 살살 데려오는 방법도 있어요. 누굴 데려오는가? 수소 같으면 1번이죠. 그러면 전자가 몇 개 돌고 있어요? 하나 돌고 있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1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럼 요 한 놈을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수소 한 놈을 너 일로 와 같이 쓰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수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 같이 쓰자 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럼 수소는 어떻게 되는가? 제일 바깥쪽에 전자 몇 개 가지고 있게 됐어요? 2개 가지고 있게 됐어요. 하나를 같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수소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죠. 근데 산소는 어떻게 되는가? 산소는 아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안 되잖아. 아직도 자기는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얘를 한 놈 더 데려오면 되지. 그래서 수소 하나를 더 데려오는 거예요. 수소를. 그럼 수소 하나를 더 데려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이렇게 같이 쓰자 그러는 거죠. 그럼 얘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 2개, 얘도 제일 바깥쪽에 전자 2개, 산소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이 되지.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아까 NA는 뭐 하나를 내놓는다 그랬는가? 그렇죠. 전자 하나. 제일 바깥쪽에 7개니까 하나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를 내놓고 CL은 17번이니까 제일 바깥쪽에 7개니까 하나 데려와야 되죠. 그래서 내놓는 놈을 완전히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결합했어요. 이건 완전히 내놓고 완전히 받았고, 이건 이온끼리 결합한 거예요.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NaCl이 됐어요. 근데 얘는 누구랑 결합했는가 하면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게 아니라 요 노란 건 누구 거예요? 네, 노란 건 산소 거. 산소 거 하나를 서로
수소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죠. 파란 건 누구 건가? 수소 거. 수소 걸 산소하고 수소가 공동으로 소유했죠.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공동으로 소유를 했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파란 건 수소 거, 노란 거는 산소 걸 공동으로 소유했죠.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전자를 공동으로 소유한 결합.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결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합했다는 건가? 공유 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온끼리 결합한 거지. 근데 이건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랑 공동으로 소유해서 결합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잡아끄는 힘을 뭐라고 하는가?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전자를 잡아 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 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누군가 F는 안 외워도 돼요. F는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건 불소예요. 불소. O 산소, N 질소. ON만 잘 하면 돼요. ON이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럼 ON이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큰 거예요? O가 얘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전자를 잡아끄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O하고 N이야. 그래서 이놈이 전자를 잡아끄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까지 이렇게 잡아끌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까지 막 끌어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이쪽은 무슨 기운이 돌겠어요? 플러스 기운이 돌아요? 마이너스 기운이 돌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막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여긴 마이너스 기운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무슨 기운이 돌고 있는가? 그렇죠. 마이너스를 막 뺏기니까 이건 플러스만 남는 거지. 양성자만이 가지고 있죠. 양성자. 그래서 여긴 플러스 기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한쪽은 마이너스 기운이 돌고 한쪽은 플러스 기운이 돌아요. 한 가지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는가? 그게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게 건전지지. 건전지의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건전지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한 놈이 플러스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고 극성이 있다. 그럼 여기도 물도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둘 다, 한 놈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극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극성이 있으니까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그러면 물이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성질, 이쪽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은 얘도 녹일 수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결합할 수 있어요. 또 물은 뭐도 결합할 수 있는가? 얘도 결합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이쪽과 결합하고 플러스하고 항상 플러스끼리 안 결합 안 해요. 왜 자석도 플러스끼리 붙이면 안 붙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붙어야 떨컥 달라붙죠. 그래서 얘는 얘랑 결합하고 얘는 여기에 녹고 해서 아무거나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어서 모든 물질을 다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는 거는 다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물에 제일 먼저 극성이 있다는 특성이에요. 물의 특성. 그래서 이 특성만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에 제일 먼저 1번에 물 하면 1번 극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전기음성도란 그 중간에 전자를 잡아 끌어다니는 능력.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 FON인데 F는 불소예요. 그 밑에 팁에 나와 있죠. 플로르가 불소예요. 플로르가 불소. 우리 치약도 불소 치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소인데 F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ON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기음수가 큰 거 ON 이렇게 기억해 놓고, 그다음에 2번에 물 분자는 분자 전체로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지만 물이니까 중성이죠. 그런데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 전자를 끌어다니는 힘,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보다 전기음성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고 그 밑에 줄에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띠고 수소 원자는 반대로 약한 양전하를 띠게 돼서 물은 극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산소 있는 쪽은 다 마이너스 들어있죠. 그래서 수소 이온 쪽은 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극성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극성이란 말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 즉 플러스 마이너스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하고 고줄 끝에 공존할 때,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공존할 때 항상 건전지 생각하면 돼요.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 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물의 극성인데, 이제 앞으로 이거를 만날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릴 없어서 보통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산소는 공유 결합을 한 군데,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 한 군데, 두 군데 하잖아요. 왜 두 군데인가?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 8개가 돼야 되는데 산소는 8번이잖아. 그럼 제일 안쪽에 2개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되는가? 6개가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6개인데 6개니까 몇 개를 채워야 돼요? 2개를 더 채워야 되니까 얘랑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2개 소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2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2개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랑 수업할 땐 이 공유결합한 것을 8로 표시해요. 8. 그래서 산소는 8 2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수소는 8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봐요.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럼 안정되려면 하나를 더 같이 누구랑 공유하면 되죠. 이온일 때는 버리면 되는데 서로 공동으로 소유할 때 하나만 공유하면 되지. 그러니까 8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하나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려요. 이런 모양으로 해요. 그럼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이건 8 몇 개 있을까요? 탄소는 8 몇 개 있는 놈인가? 그렇죠. 탄소는 몇 번이니까? 6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몇 개? 4개. 그럼 몇 개 더 데려와야 돼요? 4개를 더 데려와야 되죠. 그럼 서로 4개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4개. 4개를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8, 4개예요. 4개. 한번 볼까요? 탄소가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럼 8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데려오는가? 수소를 4마리 데려오면 돼요. 그럼 수소를 데려오면 수소 하나 데려와서 수소 전자 하나 있는 놈 같이 여기서 공유를 하죠. 이렇게 또 수소 데려오죠. 그래서 수소가 데려와서 공유를 하죠. 이거하고 또 수소 데려오죠. 수소 데려와서 공유하죠. 또 수소 데려오죠. 수소 데려와서 공유를 하죠. 그럼 수소도 2개 채워졌고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만족하지. 그래서 산소는 4개예요. 4개.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공유해서 이걸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있다. 그래서 CH4, 이게 메탄이에요, 메탄.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면 나온 김에 하나 더. 우리 4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OHC. 누구 나왔어요? N 나왔어요. 얘는 몇 번이에요? 7번. 8 몇 개? 그렇죠. 이제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죠. 7번이니까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는가? 2개. 그 다음에 몇 개? 5개. 그럼 몇 개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가? 3개를 같이 공유해야 돼요. 3개를 공유하니까 8이 몇 개 있는 건가?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8이라는 말을 공유라고 표시해요.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O, H, 이렇게 공유했어요. 이게 H2 물이죠. 물. 그런데 O, H. 이게 공유결합. 산소는 8 몇 개? 2개. 수소는 8 몇 개? 하나.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하나. 됐죠? 근데 물과 물도 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과 물 결합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수소가 8 몇 개 달린 거가 돼. 2개 달린 거 바보 되잖아, 바보. 그러면 산소는 8 몇 개가 돼? 3개.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공유결합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8 다 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결합이 안 돼. 이럴 때 어떻게 결합하게 되는가? 그러면 정금속도가 큰 게 누구라 그랬어요? FON이라 그랬어요. 이거 정금속도가 크지? 전금속도가 큰 산소가 또 다른 전금속도가 O 크죠? 큰 것과 결합한 요 수소예요. 수소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전금속도가 큰 놈이 전금속도가 또 큰 놈과 결합한 요 수소랑 결합할 때는 자석 달라붙듯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얘랑은 자석 달라붙듯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이럴 때는 8 달면 안 돼. 점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이런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수소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결합 뜻은 뭐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그냥 공유결합 다 하고 나서 8 달 게 없으니까 결합한다. 자석 달라붙듯이 달라붙는다.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유결합 8도 있어요.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하나. 산소는 8 2개, 수소는 8 하나 딱 됐는데 얘랑 결합하자니 8 달 수는 없어. 그런데 전금속도가 큰 놈이 다른 전금속도가 큰 놈과 결합한 수소하고 자석 붙듯이 붙는 것. 그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을 해요. 산소하고 수소는 공유결합이지만 물 분자끼리는 수소결합한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그 밑에 2번에 22쪽에 2번에 수소결합을 한다. 수소결합을 한다 하고서 그 수소결합의 뜻은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줄 칠 필요 없고 한번 읽어만 봐요. 수소결합의 뜻은 뭔가? 수소결합. 정금속도가 높은 원자 FON과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 원자가 또 다른 전금속도가 높은 원자와 사이의 결합.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읽은 걸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수소결합. 그러면 전금속도가 높은 원자가 전금속도가 높은 것이 또 그 밑에 보니까 또 다른 전금속도, 이 수소 원자가 또 다른 전금속도가 높은 것과 결합을 할 때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만 알면 되지 그냥 자석 붙듯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제 줄 칠 건 그 다음 페이지 23쪽에 위에 수소결합을 형성하는 분자들은 거기서부터는 줄 쳐놓으면 돼요. 수소결합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이 크다. 따라서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는 다른 액체에 비해서 응집력과 표면 장력이 크다. 무슨 말이냐면 물은 물 분자는 물 이렇게 물 분자끼리는 이렇게 결합을 해요. 무슨 결합하는가? 수소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 분자끼리 수소결합을 해요. 그런데 알코올은 알코올. 얘들은 결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알코올끼리 있어요. 같이. 결합은 안 하고 있어요. 알코올끼리.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은 물이 훨씬 더 세겠지. 얘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면 얘는 60, 70도에서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100도는 돼야 돼요. 100도는 돼야 이게 끊어지거든요. 근데 알코올은 70도만 돼도 날아가요. 알코올 70도만 되면 그냥 다 증발해. 날아가 버려. 또 그냥 놔둬도 막 날아가잖아요. 약간만 뜨뜻해지면 그냥 막 날아가. 왜 그런가? 결합이 없으니까. 그냥 날아가지. 근데 물은 결합해서 물은 그냥 안 날아가. 몇 도씨나 돼야 날아가나 100도씨나 끓여야 막 날아가요. 그러니까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끓는 점도 높고 또 물이 응집력, 얘보단 서로 결합하려면 응집력도 높고 또 표면장력도 높다는 소리는 표면장력이란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을 표면장력이라 그래요. 그럼 표면을 적게 하려는 힘이다. 물방울은 네모나요, 동그래요? 그렇죠. 물방울은 동그래요. 왜 동그란가? 자기들끼리 결합하려고. 그러면 표면을 네모난 것보다 표면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네모나면. 이건 네모고 이건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면적이 요건데 이게 면적인데 이게 네모나다고 하면 면적이 이만큼 되니까 더 넓어지지. 그래서 면적을 좁게 하려는 걸 표면장력이라 그래. 그래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한 거예요. 또 표면장력이 크니까 이 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소금쟁이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걸어가지만 만약에 표면장력이 물이 수소결합을 굉장히 아주 지금보다 100배 더 세게 한다. 우리 물이 걸어갈 수 있지. 근데 이제 가벼운 소금쟁이 같으면 걸어가지. 근데 우리는 무거워서 못 걸어가지. 그냥 빠지지. 예, 그래서 물은 응집력도 크고 표면장력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물의 특성. 그 위에 다시 한번 제일 위에 쭉 읽어보면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들은 다른 분자에 비해서 분자 간 인력이 크다. 따라서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분자는 다른 액체, 즉 여러분들 알코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다른 액체, 알코올 같은 거에 비해서 응집력도 크고 표면장력도 크다. 그래서 표면장력 뭔가 그럼 제일 밑에 팁으로 가서 팁에 보면 표면장력은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거죠. 액체의 표면을 적게 하려고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걸 표면장력. 그 다음엔 줄칠 필요 없고 그냥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물방울이 둥근 모양이 되는 것이나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은 물의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물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럼 물의 특성은 극성이 있고 무슨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가? 수소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극성 있는 것의 특성은 극성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NA도 녹일 수 있고 CL도 녹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용매. 용매로 정해서 여러 가지를 녹일 수 있다. 또 수소결합을 하니까 이런 수소결합을 하고 있어요. 수소결합을 했으니까 물 1g의 온도를 이건 외울지 않아도 괜찮아요.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래요. 비열. 1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 그러면 물과 알코올 중에서 누가 더 온도 올리기가 쉬워요? 얘는 살짝만 데펴도 그냥 온도가 끓어요. 근데 물은 웬만하면 온도가 잘 안 올라가. 왜 그런가 하면 웬만히 끓어봐야 이게 안 끊어지니까. 그래서 물은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비열이 커요. 왜 그런가?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비열이 커. 비열이 크니까
1g이 1도씩 올리려면 굉장히 더워야 돼. 그럼 우리 몸이 70%가 물이거든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웬만큼 온도가 높아도 우리 몸은 온도 그대로 36.5도를 유지해요. 미국 같은 데 가면 막 40도, 45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날씨가 40도, 45도 올라갔다고 자기 몸의 체온도 그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 몸이 물로 돼 있어서 그래. 만약에 우리 몸이 알코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온도가 40도 그러면 내 몸도 막 40도 막 올라가지. 물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겠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몸이 물이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좋은 거죠. 또 기화열이라는 말은 기체로 변화할 때 생기는 열량 미술이에요. 기체로 변화될 때 생기는 열량. 기화열이 크니까 이게 물이 기체로 되기에 굉장히 많은 더워야 기체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면 이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온도를 뺏어갖고 가요. 그래서 땀이 나는 이유는 내 몸의 체온을 올리지 않으려고 땀이 나는 거예요. 기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한여름에도 땅바닥에 물 뿌리잖아요. 그럼 시원해지죠. 땅에 있는 열을 물이 뺏어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뭐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체온을 유지하는데 적당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체온 유지에 적당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3번의 물의 특성. 물의 특성은 1번 극성을 띠기 때문에 하고 그 줄 끝에 용매로 작용한다. 우리 소금과 물이 있을 때 물을 우리는 뭐라는가? 녹이는 물질 용매, 소금은 용질. 그래서 그 옆에 날개에 보면 날개 용어 해설에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매. 용질, 녹는 물질. 그래서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용질은 소금, 설탕 이런 것들 용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물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용매로 적용한다. 그럼 용매로 적용하니까 그 밑에 줄 물질을 용해시켜서 물질의 흡수와 이동을 쉽게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밥 먹었어. 그럼 밥 먹은 게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녹아야 내 몸으로 흡수가 되지. 안 녹으면 흡수 안 되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 2번에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밑에는 지금 설명한 거니까 쭉 읽어보고 3번에 기화열이 커서 땀을 흘릴 때 체온 유지에 용이하다. 그래서 물의 특성,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있어서 용매로 작용해서 영양소를 녹일 수 있다. 또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수소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이 있는 점은 용매로 작용한다. 녹일 수 있다. 아무거나 다 녹일 수 있는 극성. 수소결합이기 때문에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다. 그러면 수소결합, 다른 것들은 수소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알코올 같은 경우는 그냥 날아가요. 증발해요. 자, 물 같으면 그냥 증발이 안 되죠.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그 밑에 팁에 보면 물의 비열과 기화열이 높은 이유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끊는데 많은 열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 중에서 누가 더 끊어지기가 어려울까요? 공유 결합은 끊어지기가 어려워요. 물은 100도씨로 끓으면 이거 끊어지잖아요. 근데 100도씨 끓는다 그래서 이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로 안 끊어져요. 아무리 끓여도 이건 절대로 안 끊어져. 만약에 물을 끓였을 때 이거 끊어지면 우리 물 못 먹어. 물이 다 산소로 되고 날아가고 수소로 되고 날아가면 우리 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결합이 훨씬 더 세요. 그렇지만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보다는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이 소리예요. 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화학 반응의 매개체, 그거는 뒤에 설명한 다음에 와야 돼요. 그래서 뒷단원을 설명한 다음에 여긴 설명하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산수화물 들어갑시다.